이 원전 지금 현재 수사가 대전지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전지검에서의 수사 속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제대로 진도를 못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용구가 누굽니까? 이용구가 백운규 변호인으로 차관되기 1분 전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운규 압수수색할 때 특히 핸드폰 그리고 이 대전지검에서 조사하는 과정 중요 국면마다 직접 현장을 뛴 사람이 이용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한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현 가스공사 사장이죠. 이 사람이 원전에 대한 감사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무려 이 원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말라.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래서 감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려 6건이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부 다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국민의힘 전진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 행정면책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이거는 언론의 추정 보도가 아니라 사실 보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부 다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이유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경우 특히 월성 원전의 경우에는 그리고 감사 이 면책 신청한 사건은 절차적인 타당성과 공익성, 투명성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다 거절하고 이 감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최이봉이도 당연히 감사됐죠. 그래서 이 최이봉 당시 비서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2016년도 6월이니까 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가지고 2018년 8월까지 비서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 7월 약 1년 정도 있다가 가스공사 사장으로 갔는데 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간 것이 혹시라도 이 탈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면책도 신청했잖아요. 이게 면책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소한 조금 실수는 있었다.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 눈 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좀 사면시켜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감사는 그냥 했지 않습니까? 면책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는데 문책 대상에서는요. 최이봉이를 빼버렸어요. 최이봉이를. 감사원에서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에 문책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 왜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 이번 감사하면서 이렇게 센 외압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1년 이상이나 걸려서 이루어진 감사인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최이봉이가 맨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갖고 산업부에 전달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왜 그러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 뺐냐 이거예요. 이거 수상하다. 반드시 그래서 최재형 감사에게 서면 이 참고인 조사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빠진 과정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도 검찰이 조사해서 외압의 실체 이것도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이 고의성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작년 10월 26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8년도 4월 2일 날 즉시 가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산업부 장관한테 결재를 받아서 올려달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최이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어요. 그렇게 국감에서 지난 10월 26일 날 최이봉 이 역할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직접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책 대상에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그런데 이러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10월 26일 국감 답변이 있기 일주일 전 10월 20일 날 최이봉이는 뭐라고 했냐? 완전히 부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주일 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라 했냐면 조기 폐쇄 진행의 본인은 이 조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서 이 결정 과정에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본인이 직접 개입한 것은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조기 폐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산업부에 요청을 했다.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만을 산업부에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폐쇄를 허라는 지시는 내린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로 숙달된 변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조기 폐쇄 진행 상황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향후 조기 폐쇄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받은 거지 조기 폐쇄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결정에는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한 이후에는 이 경제성 평가라든가 이사회에는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 얘기는 지금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도 여기에 중점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검찰 조사 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에서는 현재 이 최이봉 역할에 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 최이봉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잖아요. 지금 전화 핸드폰 포렌식 분석 작업도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문책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거 반드시 캐내야만이 청와대 윗선에서 누구까지 연계가 됐는지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불법 출국 금지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출국 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현재 위법사항, 그야말로 이 원전 이 폐쇄 이번에 사건에 이어서 김학의 불법 출금 금지 사건이 말하자면 굉장한 윗선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파헤쳐야 되겠는데요. 지금 오늘 이 새롭게 쏟아져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불법 출금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규원이가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규원이 검사 바로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지금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 당시의 선임행정관. 일개 선임행정관이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갖다가 행정관만 하고 그 위에 수석들 비서관들 전혀 몰랐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봉숭아학당만도 못해요. 위계질서가 없이 민정수석실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콩가루 집안 얘기했는데 민정수석실이 그 당시 조국이 있을 때 콩가루 민정수석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문서에 보면 출국을 금지하는 문서, 그 다음에 출국 금지와 관련된 그 문서에 출국 금지를 승인해달라는 법무부에 보낸 문서들이 다 가짜 문서나 마찬가지잖아요. 중앙지검 번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부지검의 내사 번호가 또 이 가짜로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서를 처리하는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보기에도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란으로 놔둬가지고 처리를 한 정황이 조선일보 단독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지금 현재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입국 담당 직원이 출금 요청서와 출금 승인 요청서에 다른 내용은 모두 입력을 했지만 사건 번호는 출금을 집행하고 12시간이 지나서야 전산망에 입력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가짜 사건 번호예요. 가짜 사건 번호 여러분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번호를 갖다가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놨다가 나중에 12시간이 지나서야 채우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법무부가 출국 금지하는 것이 불법성이라는 걸 인식하고 사후 수습 차원에서 전산망을 조작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금 시각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2019년도 3월 23일이죠. 이제 날짜가 바뀌었고 당시에 0시 8분에 이규원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청에다가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 요청서를 접수한 인천공항의 공무원이
출금 요청 기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인데 사건 번호가 중앙지검으로 딱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보고 그 번호를 입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출국이 일단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37분에 이규현 검사한테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받아갖고 전산망에 입력할 때도까지도 사건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고, 아침 9시 52분에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법무부에 있죠. 최종 승인할 때도 사건 번호까지가 그때까지도 또 공란이에요. 그러다가 낮 12시 31분에 출입국 직원이 전산망에 가짜 사건 번호인 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금 요청 기관도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에서 이규현 검사로 이때 딱 바꿨어요. 이 사이에 이종근 당시 장관 정책 보좌관 등이 수습방을 논의한 정황이 법무부 직원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법조에서는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느냐, 가짜 서류로 불법 출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사후에 전산망 기록까지 조작한 명백한 범죄이다. 따라서 이 전자기록 등 공전자기록, 이 공식적인 전자기록이라는 말이죠. 공전자기록 등 변작죄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그야말로 얼마나 이 다급하게 이렇게 전자 조작까지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아이가 이렇게 2019년도 3월 22일 밤 거의 12시 직전서부터 오후, 그날 새벽 3시경에 완전히 인천공항을 떠날 때까지 있었던 그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규원 검사가 행동대장처럼 뛰었지만은 이규원 검사 또 바로 옆에 서서 이 행동대원 비슷하게 뛴 사람이 당시에 기조부에 있던 대검의 정책기획과장 김태훈이에요. 이 사람이 현재 법무부의 검찰과장으로 있어요. 당시 출금 때 김태훈 위에 누가 직속 상관이냐면 기조부장의 문찬석이에요. 문찬석 기조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거 김학의 빨리 긴급히 출금을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니까 문찬석 부장은 이거 나서지 말라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예, 그래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 김태훈 과장은 그런데 이렇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철저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훈 과장은 출국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찬석 기조부장이 잠을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문찬석 부장의 판단이 우리가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조부는 행정지원부서에 불과한 것이지 수사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도 대검에서도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입건된 사람도 아닌데 왜 긴급 출금을 해야 되느냐. 조건에도 맞지 않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긴급 출금은요, 일반 출금하고 또 달라가지고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자, 그리고 중대 범죄 피의자여야 돼요.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어야만 되고,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해야만 되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찬석은 거기에 나서지도 말고 거기에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3월 22일 날 밤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전 이틀 전인 3월 20일에도 출근 관련 보고를 문찬석 부장이 받은 바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응철 연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에 나가 있는 이규현 검사가 계속해서 출금 금지를 요청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문찬석 부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문찬석 부장이 역시 왜 무슨 근거로 출국을 금지하느냐. 근거가 있어도 출금 요청은 대검 기조부와는 다르다.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문무일 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기조부 검사들한테도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록을 철저히 해놔라. 이렇게 지시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김태훈 과장은요, 뭐라고 또 해명하고 있느냐. 사전에 이규현 검사로부터 긴급 출금 요청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검 연구관들에게 긴급 출금 요청을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
다만 대검 연구관들에게는 긴급 출금 관련 의견을 구했다가 부정적 답변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견만 물어봤을 뿐이지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는 이게 법률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법망 피해나가려고 연구를 했겠어요. 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너 왜 문천석 부장한테는 전화했느냐? 요렇게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긴급 출금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을 전파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상황을 전파하는 거예요. 상황을 전파. 의사 결정 받을 상황을 전파해서 의사 결정을 받을 목적이었다 이거죠. 예. 야,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때 이제 결국은 이성윤이가 나타나가지고 동부지검에 전화를 했지만 거부를 당해서 이기원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사번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올리게 되는, 그래서 단독으로 이 불법으로 그 출국을 금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강력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한중까지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고 군의 하나로 비유하고 있고, 사실상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 수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정한중까지 나타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계속해서 나서가지고요. 이 검사가 깡패나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윤석열 총장이 썼던 용어까지 빌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수사 체제를 강력히 비판해서 지금 나서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지금 내용이 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두 번 말씀 안 드리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라고 불렀던 일도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굉장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이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두 대통령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윤석열 찍어내기는 국민이 공감대가 있어서 찍어내기를 했습니까?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 징계 2개월 정직 그 사인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 공감대를 중시했는지 전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예. 그렇지만은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보다 많은 공급주택이 있었다. 계속 과거 것만 꺼내고 있어요. 아니, 현 정권이 끝나가서 이제 자기네 정권도 곧 과거가 정권이 됐는데 아직도 과거 타령을 하고 있어요. 언제 미래로 갈 것입니까? 언제?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실패한 이유와 관해서는 연유를 생각해보니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 측면이 있었다. 세대수 급증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것이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10년, 20년, 30년 후로 내다보고 산업구조 개편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88 올림픽 대로 만들고, 이러니까 현 정권이 무능하다는 것을 대통령 입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존은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이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주택지의 과감한 개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이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 그리고 설 전에 내놓을 부동산 특단 대책에 관해서는 저도 기대가 된다. 함께 발표를 기다려달라. 3년 내내 대통령한테 기대했는데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속을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는가 보죠. 천만의 말씀이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또 이 한마디 했는데요. 요 얘기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 대통령 기자회견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제일 중요한 사면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면 문제는 제가 방송에서 이미 그랬잖아요. 반드시 사면을 한다고 좀 해달라 했는데 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야권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권의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대통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야권에서는 MB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돼요. 야권 국민.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절반만 생각하고 일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확인이 된 거예요. 바로 나는 문바만을 쳐다본다. 예.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한다고 생각 안 한다. 이 꼴이 팍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정부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금년 7월에 끝나고 나더라도 야당으로 가지 말아라. 너는 문재인 정부 표 꼬리표가 붙은 총장이다. 그래서 야당으로 달려가려는 윤 총장을 무서워하는 느낌이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갈등과의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갈등이 부각됐습니까? 갈등이 부각됐어요. 갈등을 추미애가 만들었지. 그렇죠? 부각된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아예 대한민국을 작년 1년 내내 송두리째 그야말로 이 블랙홀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대통령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영민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댓글까지 다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댓글 어쩌다 하나 봤겠죠. 예.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은 저는 저희 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이제 박범계 그냥 임명할 것이고 박범계 때부터는 내가 송구스럽다 말은 말 좀 안 하게 윤석열 총장 잘 좀 해달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고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와 총장 간 갈등이 부각된 것 같다. 이건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건 내일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김학의 이 사건을 조사한 변호사도 추미애가 상황을 좀 파악하고 감싸라. 이렇게 작심하고 추미애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재심 관련 전문 변호사 중 한 사람이 바로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번에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이 추미애를 옹호하고 있는 정한중 교수도 비판하고 또 추미애 장관 본인도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북에서 뭐라고 썼느냐. 추미애 장관님 수사 의뢰할 당시 상황, 수사 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 과정을 잘 모르는 신 같다. 수사단 관계자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라. 이렇게 강력히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서 김남국, 정한중, 추미애 하나의 경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경고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 법치의 근본을 추미애가 그리고 이 정한중이가 김남국이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정치적인 이 정파성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엄정한 지적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일단 본 방송을 마치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별도의 방송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급한 대로 중요한 사면 문제, 윤 총장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의 언론 기자회견 내용 제가 초보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